안녕하세요. 역사 보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면 등교 개학이 머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다 봤겠지만 개학이 또 연기가 됐죠.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하십시오. 이번 보충 강의는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첫째, 교과의 연계성을 다뤄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이 고등학교에서는 어느 단원에서 배우는지 알고 넘어가야겠죠? 둘째, 기획 의도입니다. 맨 처음 화면을 유심히 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완용이에요. 이번 보충 강의를 왜 준비하게 되었는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완용의 일생과 우리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의 연계성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은 중학교 역사 2 근대 국가 수립운동과 국권수호운동 단원 중에서 세 번째 소단원인 독립협회의 활동과 대한제국의 성립에 해당을 합니다. 이 내용이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대단원 2 근대국민국가 수립운동 단원 중에서 세 번째 소단원인 근대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에서 배우게 됩니다. 교과와 연계성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역사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도 이완용이란 이름 석자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완용이란 이 사람의 특성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완용을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매국이란 이 단어 하나로 이완용을 모두 설명하기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매국노가 된 건 아니고 한때는 독립협회 활동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국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완용을 정리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테마는 인물학습입니다. 인물을 소재로 수업을 들어보는 건 좀 생소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는 2020년 8월 29일을 잘 기억해 두세요. 110년 전 그날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앞으로도 잊으면 안 될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통해서 독립협회부터 시작해서 일제에 의한 국권 침탈 과정을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보충 강의를 2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완용의 일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다 포괄하여 배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이완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이완용, 창씨 개명, 즉 일본식 이름은 리노이에 칸요입니다. 주요 이력 보면 상당한 고위 관리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조선 안에서도 똑똑하기로 이름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성균관 대사성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립학교 총장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직책이고요. 그 밖에 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등등을 거쳤던 고위급 인사예요. 하지만 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매국노로 기억하고 있죠. 무려 매국 3관왕을 달성했던 사람입니다. 공간이 작아서 다 쓰진 못했으나 이 밖에 상당한 이력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완용은 1858년 현재의 성남시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에 친척의 양자로 들어가서 1882년에는 과거에 합격했고 1886년에는 유경공원에 입학하였습니다. 뒤에 문화파트에 가서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유경공원은 왕실에서 세운 근대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이완용은 여기서 영어랑 과학을 배우게 됩니다. 이완용은 이때 배운 영어로 미국에서 외교관으로도 활동했고요.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나중에 이완용은 친미적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1890년에는 성균관 대사성이 임명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성균관의 총장이고요.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완용이 대사성으로 일하면서 성균관의 교육과정을 근대식으로 바꾸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1895년에는 을미사변이 발생하면서 이완용은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비밀리에 피신시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는 사전에 누설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896년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관 파천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완용은 왕립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성균관 대서성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도 있었던 어, 탄탄대로를 달리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동안에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이 있어요.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있었죠. 급진계합파가 세력 축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켰었고, 정변 후 개혁정각 14개조를 발표했으나 3일 만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886년에 앞서 얘기했던 유경공원이 개교했습니다. 왕실에서 만든 근대학교라고 얘기를 했었죠. 1894년에는 역사적 사건이 좀 많죠.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습니다. 전주화약으로 조선정부가 청일 양측 군대에 철수를 요구했으나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고요. 거기에 더불어 갑오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1895년에는 명성황후가 일본군에게 살해당하는 을미사변이 발생했고, 이어서 을미개혁이 일어났으나 1896년 앞서 언급한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개혁이 중지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완용 일생에 대한 전개와 함께 여러분이 수업으로 배웠던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아관파천으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고요. 같은 시기에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서재필이 귀국해서 고위 인사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한 상황입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완용도 이때 독립협회 일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회원도 아니고 독립협회에서 위원장, 초대 부회장이자 2대 회장을 지냈어요. 독립협회 존속기간 중 3분의 1을 함께했던 독립협회 간부이자 가장 큰 후원자이게 됐던 사람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자, 독립협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였습니다. 독립의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독립문을 세웠는데, 참고로 독립문 현판을 누가 썼느냐? 이완용이 썼습니다. 나중에 이완용의 매국 삼관왕 행보를 생각을 하면 아이러니한 일이죠. 독립협회의 세 가지 목표인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의 구체적인 활동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도표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열강, 특히 러시아의 이권 침탈 저지와 자유민권 운동,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과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관민공동회를 열고 여기에서 헌의 6조를 결의하였습니다. 고종도 이를 받아들여서 정부기관인 중추원을 의회처럼 만드는 중추원 관제를 만들기도 했는데, 하지만 고종과 독립협회는 애시당초 성향이 달랐습니다. 고종은 겉으로는 헌의 6조를 인정했으나 전제군주제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조선의 보수단체들이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려 한다는 모함을 했고요. 이에 고종이 해산명령을 내리면서 독립협회는 강제 해산당하게 됩니다. 독립협회 내부에서도 이완용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 지지 의견과 서재필 등이 주장하는 미국식 참정권 부여 의견이 충돌하는 등 대립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독립협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 국권 수호를 위한 노력, 자유민권 신장, 근대화 운동을 전개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 이권 침탈 저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일본을 비롯한 나머지 열강의 침략 의도에는 관심이 적었다는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독립협회 활동을 하면서 이완용은 여전히 승승장구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에게도 이제 시련이 다가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황궁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황제로 칭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연호를 광무로 바꾸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이완용이 없었습니다. 광무개혁부터 얘기를 해보면 국왕이 얼른 환궁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조선 주변의 러시아,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 외세의 간섭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종은 1년 만에 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하고
주변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연호를 광무로 정하게 됩니다. 광무개혁은 이전의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정치체제랑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독립협회가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면 광무개혁은 국왕, 황제 중심의 전제군주제를 지향하는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자료가 대한민국 국제입니다. 특히 2조에 보면 대한제국은 만세불변의 전제정치라고 규정되어 있죠. 대한민국 국제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느냐? 대한제국에서는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광무개혁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광무개혁의 목표는 구분 신참입니다. 옛것을 근간으로 삼아서 새것을 참고한다는 뜻인데 광무개혁의 주역들이 봤을 때 바로 직전의 독립협회 활동이나 더 이전의 갑신정변 등에서의 개혁안이 너무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속도를 조절해서 점진적인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광무개혁에서 눈여겨볼 분야는 무엇이냐? 바로 경제와 교육입니다. 경제의 경우는 양전사업, 즉 토지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소유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에게 지계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 왼쪽에 있는 그 증명서가 바로 지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전근대도 그렇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재정 수입의 증대를 위한 거죠. 국가 재정을 계속해서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기술과 실업교육을 강조했고요. 이를 위해서 외국의 유학생들까지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 33쪽의 사진처럼 수도 서울의 도시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시작한 것도 광무개혁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시가지 사진, 그게 바로 광무개혁 때 정리된 서울의 모습입니다. 광무개혁을 이제 정리를 하면 광무개혁은 짧은 기간이었으나 교육과 산업, 국방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전제군주제를 강화한 점, 그리고 아무리 러시아,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이뤄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외세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완용 일대기를 가지고 공부한다면서 이완용 얘기를 상대적으로 안 했죠. 이 아관 파천 이후 독립협회 활동을 하면서 이완용은 외무 대신 현재 외교부 장관의 역할을 맡아서 외교과의 교섭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광무개혁이 시작되면서 학부 대신으로 임명되었다가 평양관찰사로 좌천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앙부처 장관으로 있다가 지방도지사로 내려간 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898년에는 전북 관찰사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표면상 외국과의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좌천된 것이지만 이완용의 정치적인 성향이 한때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친미적인 성향을 보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압력으로 이렇게 좌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관찰사로 간 이후에도 근무 태만으로 징계도 받았고요. 공금횡령죄 누명을 져서 파직당할 뻔했으며 같은 시기에 독립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합니다. 여기에 이완용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양아버지도 사방하면서 이완용은 3년상을 치르고 1904년에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완용은 그전까지는 양아버지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랐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직접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완용의 운명도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거는 다음 주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완용의 일생을 가지고 독립협회와 광무개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독립협회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의 목표를 가지고 서재필 등이 만든 단체입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는 고종의 환국 요구, 열강의 이권 침탈 저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개최에 따른 헌의육조 채택 등이 있습니다. 헌의육조는 잘 기억해 두세요. 독립협회는 국권의 수호와 자유민권 신장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치중하고
나머지 열강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무개혁을 배워봤죠. 고종이 환궁 이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광무개혁은 구본 신청을 목표로 군사,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혁들이 추진되었는데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양전 사업을 통한 직계 발급, 근대적인 회사와 공장 등을 설립한 것이 주목을 받습니다. 이 광무개혁은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전제군주제가 너무 강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을 받습니다. 자, 이완용의 활약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본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완용을 통해 본 독립협회로부터 국권침탈 2부입니다. 일제 국권침탈 과정에 대해서 이완용의 일생을 따라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